여러분 혹시 주변에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아마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들은 대놓고 선을 넘지는 않지만 은근히 조금씩 티를 내며 상대방을 무시하며 은연중에 조롱합니다. 상대방을 아래로 깔보고 있기에 이런 무례한 행동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무척 피곤하고 짜증이 나기 마련인데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남을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을 현명하게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꼭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의도적으로 몇 초간 침묵하라. 의도적인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의사소통의 한 방식으로서 깊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침묵 자체가 대화 내에서 특별한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침묵의 순간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단순히 듣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때 상처를 준 이의 눈을 직시하며 2초에서 3초 사이의 침묵을 유지한 뒤 살짝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의사소통 방식이 될 수 있다. 그 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전혀 다른 화제로 대화를 전환함으로써 우리는 그 상황을 우아하게 지배하게 된다. 이 같은 침묵을 통한 반응은 상대방을 놀라게 만들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다. 주변 사람들 또한 이러한 기류를 감지하게 되고 그 결과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은 이를 통해 우리가 더 이상 그들과의 대화를 원치 않음을 알게 되며 이는 종종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 대한 태도를 제고하게 만든다. 침묵이 지닌 힘과 그것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특히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침묵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택한 침묵의 방식은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반영한다. 때로 침묵은 단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공경하고 상대의 말을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시에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내비친다. 그렇기에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매우 의도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의 방식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맞는 말로 반박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듣게 되고 때로는 참으면 안 될 때가 찾아온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무시해도 되겠지만 상대방이 무례하게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반드시 맞받아쳐야만 한다. 맞는 말로 반박하고 상대방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논파하라. 상대방이 예의 없이 선을 넘어선 것을 인지하게 만들며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조금은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힘의 균형을 잡는 방법으로 그 과정에서는 주눅든 태도가 아닌 자신감 있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불안하거나 분노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침착하고 냉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상황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상황을 맞받아치는 것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진짜 힘을 발휘하여 상대의 무례를 극복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실제로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 준비된 답변으로 상대방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언급을 뒤집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비합리적인 주장을 일축하고 우리의 입장을 명예하게 밝혀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준다. 이런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 모든 것은 자신감, 준비성, 그리고 용기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표현이며 진실되고 단호한 대응은 우리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확실히 제압할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무례를 봐주지 말고 맞는 말로 대처하라. 세 번째,
노골적으로 웃음기를 빼라. 노골적으로 웃음기를 뺀 표정은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얼굴 가운데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다. 직장과 같은 곳에서 선량한 척 또는 예의 바른 척 연기하지만 쓴소리를 입가에 머금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고의로 웃음을 거두어들임으로써 우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자아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주변 분위기를 일시에 냉랭하게 할 수 있으며 때로는 말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들어 싸움이 벌어진다 해도 아무 문제될 것은 없다. 대개 둘만의 공간에서 실제로 다투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이처럼 표정에서 웃음기를 지워버리는 행위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차갑게 돌아올 수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무례를 더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그들의 태도나 발언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다. 그 얼핏 보기에 비정한 듯한 표정 뒤에는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으며 상대방을 위축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자 할 때 이러한 접근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상대방에게 우리의 불만이나 거부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당황스러움을 주면서도 스스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함부로 발언할 수 없게 만든다. 웃음기를 지우는 단순한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며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결국 이는 우리 자신의 기준과 원칙을 단단히 지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유연함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네 번째, 서서히 거리를 둬라. 말 같지도 않은 말은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 우리는 주로 불필요한 소음으로부터 서서히 거리를 두려고 할 때 그 방법은 다소 절제되고 미묘한 수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만남들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공간적 또는 사회적 거리를 넓혀가는 것은 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마주치게 되더라도 그 관계를 업무적인 것으로 제한하며 있는 힘껏 그들과의 대화를 회피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일 것이다. 일터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완전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상황이 그럴 때마다 내와 같이 간단하고 단호한 응답으로 일관하며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자. 나를 경시하는 이들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관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방식은 멀어지는 과정에서도 우리 안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상대에게 불필요한 마음과 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에 그것을 보존하고 잘 분배하는 것은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이다. 결국 개인적 공간 및 정신적 평안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방어적인 개인으로 성장시킨다. 때때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로부터 우아하게 멀어지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우리가 이러한 신중한 접근을 통해 형성하는 거리는 결코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성장과 평화로 가는 길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이 내밀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결국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진정 가치 있는 관계를 더 잘 파악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제3자를 통해서만 말하라. 우리의 일상은 다양한 인간관계에 의해 펼쳐진다. 그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특정 인물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간접적인 소통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특히 업무 환경에서 이러한 상황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나를 경시하는 이들과의 업무적 상호작용에서는 다른 동료를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곧 환경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노력이자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집단 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일 때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특정 인물이 있다면 그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피하고 모든 이들을 향한 공개적인 발언이나 연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동료를 통해 필요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때 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메일을 활용하거나 업무 관련 회의에서 다수의 동료가 참여하는 상황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소통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결코 겁먹었거나 피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다. 눈앞의 불편함을 피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와 원칙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소통을 지향하는 것이다. 간접적인 소통 또한 이러한 원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업무 환경 내에서 신뢰와 상호 존중의 문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상대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종종 직접적인 말보다 더 설득력 있고 깊은 영향력을 지닌다. 업무 환경에서 우리가 택하는 모든 소통 방식은 결국 우리의 개인적 가치와 업무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타인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6번째, 의식적으로 깍듯하게 대하라. 인간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가운데 자신을 무시하는 이들과의 적절한 거리두기는 오롯이 우리의 손안에 달려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의연함을 유지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절제된 행동 방식에서 비롯된다. 상대방이 나를 경시한다 해도 나 자신이 무례하게 대응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유해한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에 본인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실례합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와 같이 의도적으로 예의 바르게 대하는 행태는 상황을 냉정하게 관리하면서도 동시에 더 이상의 친밀함이나 교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런 태도는 명료하게 상대에게 경계선을 그으면서도 그 경계가 너무나도 우아함으로써 상대방이 무례의 칼날을 겨누지 못하게 만든다. 상호 존중이라는 우아한 춤사위 속에서 우리는 점잖게 거리를 둔 채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화목하게 공존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적 행동은 단지 상대에 대한 겸손한 태도에 그치지 않는다. 나아가 우리 스스로 자아성찰의 길을 걷게 만들고 인간관계의 복잡성 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기도 한다. 무언가 부탁드려요라는 말 한마디는 우리가 왜 그러한 부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얼마나 배우고 이해하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사색을 하게 만든다. 무심코 외치는 감사합니다 한마디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지, 그리고 그 감사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선사한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순함 속에 숨겨진 깊은 지혜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대처하는 법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무례에 화를 내면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아 그래, 미안 같은 식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반응하며 상대방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고는 합니다. 그렇기에 애매하게 끝내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오늘 알아본 방식대로 확실하게 제압을 해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